안녕하십니까? 유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제67회 위험물 기능장 실기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65회와 66회가 그렇듯이 67회도 총 문항수는 19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래 20문제로 출제를 하다가 65회, 66회, 67회는 19문제. 19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중 한 문제가 배점인 10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8회, 69회 계속해서 이렇게 실기시험 형태는 한 문제는 10점 배점으로 하고 19문제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19문제에 한 문제는 10점짜리 이렇게 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그 중에서 계산 문제는 총 5문제 나왔었고요. 반응식 쓰는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신출 문제라고 한다면 10점짜리 문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용도 폐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유 취급소를 인수를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용도 폐지를 하고 그러면 그 신고 기한이 며칠 이내이며 그리고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쓰고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기간 안에 했다면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까지 물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특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묻는 문제는 실기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이렇게 과태료까지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한다는 부분까지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 10점짜리 문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이라든지 혹은 위험물 취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죠.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죠.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은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자, 그걸 표로 만들어서 빈칸을 채우시라는 내용으로 출제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논란은요, 옥내 저장소 격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위험한 물질들은 저장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 면적을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 1과 위험 등급 2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그 나머지 유별들은 위험 등급 1에 대해서만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는데 그리고 방금 1000제곱미터 이하의 바닥 면적에 저장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다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저장을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었고 옥내 저장소 안에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구획된 실에 각각 다른 위험물들을 저장을 하는 경우에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을 물었죠. 자, 이런 경우는 1000과 2000의 딱 중간인 1500제곱미터 이하로 바닥 면적을 정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설치한 격벽에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쓰시오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옥내 저장소에 설치한 격벽에는 출입문을 설치를 하라 말아라는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설치를 해야 한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걸 질문했던 자체가 일단 문제 오류라고 보여지고요. 실기는 그 답안에 대한 공개가 이제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원도 들어갔을 테고 논란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왔다는 부분을 계기로 우리는 이런 것도 있구나를 한번 알고 지나가는 그런 기회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은요. 계산 문제의 경우 관연도에 매우 충실했던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관연도에 충실했고요. 그리고 똑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험에서는 똑같은 숫자까지 바꾸지 않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닌 조금은 응용해야 하는 그런 계산 문제를 하더라도 공부하실 때, 학습하실 때 계산 문제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두시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나와도 계산 문제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 틀을 잡아주시면 계산 문제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계산 문제는 관연도에 충실하게 나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65회차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라면 이번에는 좀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이 시험은 다릅니다. 67회는 관연도에 충실했던 그런 형태라 본다면 또 그 이전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시험도 어떨 것이다.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도 67회 국한에서 시험을 판단하고 있는 시험을 한번 분석하는 중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 측면을 떠나서 이번 시험 형태가 이제 문제를 끝까지 좀 읽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하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혼합 기체의 연소 범위를 묻는 문제, 그리고는 그 범위를 이용해서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글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연소 범위까지만 구해놓고 이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구하라는 걸 못 봤다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라서 그게 반가워서 급히 풀다 보면 딱 그까지만 풀고 마는데 실제 질문은 그걸 이용해서 한 개 더 푸세요라는 의미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고 풀어야 하겠다는 교훈이 하나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공단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문제의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쓸 정답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이라는 정답인데 글자 수가 많죠. 근데 시험지에 보니까 괄호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괄호 안에 그 많은 글자들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은 이건데 괄호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게 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인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괄호의 크기가 내가 원하는 답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세요.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답만을 거기다가 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67회 기능장 시험은 난이도 중 정도의 관연도의 기출 문제에 좀 충실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물론 전략을 세우실 때 신출 문제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면 일단 과감히 버리세요.
60점 합격이니까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번 시험 치신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좀 깊이 있는 공부, 그리고 법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 부분들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